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을 통한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설명드릴 오토데스크의 손민혁 차장입니다. 오토데스크는 지난 10월 나스트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수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오토데스크가 인수한 나스트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트란은 오랜 시간 산업계에서 인정받아온 범용 FE 솔버입니다.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나스트란 프로젝트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제품 설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포트폴리오와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솔루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가 인수한 나스트란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과제를 당면하게 됩니다. 언제 제품이 파손될까? 파손은 어떻게 일어날까? 그리고 온도가 변화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낙하 충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 가열되지는 않을까? 유동 압력을 조절해야 할까? 혹은 더 빨리 생산할 수가 없을까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품 설계에서부터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은 이런 문제에 도움을 주는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은 설계, 엔지니어링, 평가 검증, 제조 생산, 세일즈 마케팅 등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합하는 솔루션입니다.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에서 시뮬레이션의 역할은 초기 설계안 검토, 제품 품질 검증, 제품 거동 예측 및 사용성 검증 등에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가?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에서 시뮬레이션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제품 개발의 목적은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입니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제품 성능 예측, 설계 최적화, 제품 거동 검증, 그리고 물리적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 횟수의 감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및 혁신 가속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제품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조 해석에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미케니컬과 이번에 인수한 나스트란 프로덕트, 그리고 유동과 열 해석을 할 수 있는 CFD,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 해석을 할 수 있는 로봇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와 플라스틱 사출 성형 제품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몰드 플로우, 그리고 복합 재료의 디자인과 해석을 할 수 있는 컴포짓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들은 스윗으로 묶어져서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플렉스라는 제품군과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몰드 플로우 플렉스라는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토데스크가 가지고 있는 구조 해석의 제품들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의 3D 설계 프로젝트인 인벤터는 고객 여러분들이 제품 설계 단계에서 CAD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인벤터 프로페셔널은 여기에 기본적인 선형 구조 해석과 모달 해석 기능이 첨가가 되어 설계자가 파트와 단품 해석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인수한 나스트란 프로젝트 제품들 중에서 나스트란 인캐드는 이러한 인벤터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안에 인베디드로 들어가게 되어서 CAD 안에서 나스트란 솔버를
구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가들을 위한 미케니컬 제품과 나스트란 제품이 있습니다. 이는 고급 사용자들이 기능 검증과 연동 해석 등을 통하여 실제 제품 설계자가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오토데스크는 그간 구조 해석 및 CFD, 복합 재료, 사출 성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오토데스크는 CAD를 뛰어넘어 시뮬레이션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최근 NEI 소프트웨어를 인수함으로써 나스트란 프로젝트를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토데스크가 인수한 나스트란 프로젝트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스트란은 1960년대 중반 나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나사에서 오픈 프로젝트로 출발하여 여러 기업이 참여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인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상용화된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여러 산업군에서 표준 솔버로 인정을 받아왔으며 2014년 오토데스크에서 기존의 나스트란 제품 회사 중의 하나인 NEI 소프트웨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NE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10,000명 이상의 나스트란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군으로는 항공, 해군, 국방 등에 있는 세스나, 히다치, 노스롭 그루먼과 같은 기업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NEI 나스트란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NEI에서는 PC 기반의 나스트란 코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첫 번째 고객을 확보를 하게 되었으며 1998년 보잉사에서 X-34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을 하는데 NEI 나스트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세스나 항공기에서 기존의 타 기업의 나스트란을 NEI 나스트란으로 변환하게 되었으며 히다치에서 전체 그룹사의 FE 솔버를 NEI 나스트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첫 번째 고객이 생긴 NEI 나스트란의 20주년이 되었으며 2014년도에 오토데스크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 산업군의 오토데스크 나스트란 고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항공, 국방, 해군 외에 자동차, 중공업, 제조, 소비재, 연안시추산업, 발전설비, 조선설비 등에 대해서 나스트란, NEI 나스트란, 즉 오토데스크 나스트란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은 업계에서 정확성과 결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펜즈라는 영국 상무부에서 지원한 비영리 기관인 CAE 관련 전문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았으며 각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5,000회 이상 평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은 나스트란 파일이 지원되는 모든 프리포스트 프로세서와 호환이 됩니다. MSC사의 파트란, 시멘스사의 PMAP, 그리고 알테어사의 하이퍼메시, 마지막으로 안사의 프리포스트 프로세서와 지원이 되므로 범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트란 에디터에서는 실시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창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해석 모델을 해석하는 도중에 결과를 동시에 확인함으로써 장시간 소요되는 해석이 처음에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용자들이 직접 확인을 하면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이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리니어 스태틱 해석, 버클링 해석, 노멀 모드, 스테디 스테이트 히트 트랜스퍼, 복합재, 서멀 스트레스, 비선형 해석, 비선형 과도 해석, 그리고 랜덤 리스판스, 프리퀀시 리스판스, 그리고 초탄성 물체에 대한 어드밴스드 넌리니어, 그리고 낙하 물체 등에 대한 충격 해석 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나스트란 제품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토데스크 나스트란 솔버 베이스의 에디터로서 솔버와 포스트 프로세싱을 기능을 갖고 있는 오토데스크 나스트란, 그리고 CAD 프로덕트의 인베디드로 제공이 되면서 인벤터와 솔리드웍스 안에서 나스트란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나스트란 인캐드 프로덕트, 그리고 기존 오토데스크의 구조 해석 제품인 시뮬레이션 미케니컬 안에 나스트란 솔버로서 들어가는 나스트란 솔버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과정은 솔버와 지오메트리, 머터리얼, 오퍼레이팅 컨디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들이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재료를 물성치를 입력한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든지 하중 조건들을 입력을 함으로써 솔버를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영역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모델을 구성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모델을 구성하느냐가 제품의 정확한 해석을,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솔버는 스스로 알아서 답을 만들어줍니다. 그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 모델에 대한 설계 변경이라든지 성능 개선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프로덕트에서는, 오토데스크 나스트란 프로덕트에서는 인캐드의 프로세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들은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물성치와 제품의 성질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중 조건과 구속 조건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 메쉬를 만들므로써 해석 FE 모델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나스트란 인캐드의 GUI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메뉴바가 있고 리본 트리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 트리를 갖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해석 모델과 하중 조건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창은 나스트란 에디터 창입니다. 나스트란 벌크 파일을 에디팅 할 수 있고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출력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플로 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나스트란 솔버로서 해석을 하는 방법과 에디터 창에서 해석을 하는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트란 솔버를 쓸 경우에는 인캐드에서 어널리시스, 해석을 런을 수행을 시키고, 혹은 기존의 구조 해석 프로덕트인 미케니컬에서 런을 수행을 시킵니다. 에디터 창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나스트란 인풋 파일을 런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인캐드 프로덕트의 포스트 프로세싱에서는 변형된 형상과 결과 파일들을 그래픽적으로 볼 수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미케니컬에서도 응력이나 변형률을 그래픽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트란 인캐드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널리시스 창과 영역과 모델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어널리시스는 지금 하고자 하는 해석에 대한 정보와 시나리오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모델 창에서는 FEA 구성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려주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구성 내용을 어널리시스 영역으로 보냄으로써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해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캐드의 리본 트리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스트림 라인을 구성하고 있음으로써 사용자 여러분들이 FE 구성을 직관적으로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토데스크 나스트란 프로덕트를 이용한 데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형 해석과 자굴에 대한 해석 데모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나스트란 인캐드가 설치되어 있는 인벤터 화면입니다. 인벤터에서 크레인 붐에 대한 응력 해석과 붐에 대한 자굴 해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크레인 끝단에 하중이 인가가 됨으로써 보시는 붐 부위가 자굴 하중을 받을 텐데요. 여기에서 항복과 자굴이 일어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해석의 목표입니다. 인캐드 화면에서 해석에 필요한 파트만 따로 나스트란에서 해석 모델을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E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필요한 해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CAD에서 물성치를 갖고 오든지 필요한 피지컬 프로퍼티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에 필요한 파트의 부품들을 선택을 해주고 여러 가지 구속 조건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 사이즈를 설정을 한 다음에 쉽게 메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붐이 지지되는 끝단에 구속 조건을 설정을 해주고 붐의 상하 이동을 만들어주는 핀 커넥터 부분에 핀 커넥팅을 설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핀 홀을 선택을 함으로써 핀 운동을 모사할 수 있는 커넥터 구석을 만들어주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붐 앞단에 실제 하중이 인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중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00N의 힘을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해석 결과를 플롯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폰 미세스 응력을 해석을 결과를 봄으로써 어떤 부위에 응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압축 인장에 대한 응력을 보기 위해서 중력을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해석 결과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좌굴 해석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형 해석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과 메시 조건은 동일하게 놔두고 붐 끝단에 걸리는 하중을 1500N이 아니라 1N으로 바꿔놓고 버클링 모드를 찾아내는 버클링 해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끝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버클링 하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각 모드별로 값들을 바로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중 조건에 좀 더 강하게 견디기 위해서 붐의 형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를 따로 빠져나갈 필요 없이 인벤터 내에서 붐의 형상을 키우고 두께를 좀 더 두껍게 만들어 놓고 하중이 지지받는 부위의 두께도 기존의 2mm에서 4mm로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업데이트된 형상에 대해서 자동으로 메쉬를 생성을 하고 해석을 돌리게 되면은 앞선 결과와 다른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클링 모드를 살펴볼 수가 있으며 기존의 결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해석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데스크 라스트라는 보시는 바와 같이 CAD 프로덕트 내에서 손쉽게 제품의 설계 변경, 해석 결과를 비교하고 성능 개선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클링 해석 외에 퍼티그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티그 해석은 반복되는 하중에 제품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SN 선도 혹은 변형률 사이클 선도 등을 이용해서 제품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의 포크 크라운에 반복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응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제품의 수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데모와 마찬가지로 인벤터에서 나스트람 프로덕트를 설치를 하였고요. 인벤터에서 불러온 물성치를 알루미늄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필요한 파트를 선택을 하였고요. 후속 조건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서스펜션이 지지되는 부위에 구속 조건을 만들어주고 핸들바에서 지속적인 반복 하중을 주는 부분에 하중을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해석을 함으로써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폼 미세스 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복적인 하중이 쥐어지는 부분의 홀 주위에 큰 응력이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포크 크라운 형상을 다시 인벤터로 돌아가서 형상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가볍고 컴팩트한 제품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제품 대비 크기가 반 정도 줄어들었고요. 똑같은 하중 조건과 메쉬 조건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예상했던 것과 같이 기존의 37메가파스칼의 응력에서 지금은 130메가파스칼 정도의 응력으로 응력값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형상 변경과 제품의 컴팩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설계 변경이 제품 수명에는 영향이 없는지 퍼티그 해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제품에 퍼티그 해석창을 들어가서 SN 선도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입실론 N 선도를 이용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수명 피로를 예측할 것인지 단수명 피로를 예측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SN 선도를 이용해서 스트레스 사이클 수명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SN 데이터 값을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중 조건은 기존의 Y 방향으로만 주던 하중을 다축으로 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X 방향과 Y 방향으로 다축 B로 파괴돼서 해석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폼 미세스 응력에 대해서 P로 해석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런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 컨투어에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32만 회 정도의 수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제품 대비 두께를 얇게 해서 무게를 줄이고 컴팩트화 시켰지만은 32만 회 동안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음으로써 충분히 자전거 제품의 설계 변경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본 해석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형 해석과 자굴 해석 그리고 퍼티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열 전달과 열 팽창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제품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디스크와 캘리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디스크 로터에 제동 압력이 주어졌을 때 하중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계류 열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성 해석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열전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성치는 CAD 데이터에서 갖고 오고요. 해석하고자 하는 파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메쉬를 나누고 여기에 열 하중 조건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류 조건을 만들어 주게 되겠고요. 브레이크 패드와
접촉하는 부위는 달리 열 개수를 입력을 하고 대기 온도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되는 부위에 열 입력을 주었고요. 해석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류와 마찰에 의한 열 입력에 대해서 브레이크 디스크의 로터에 열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브 케이스를 만들어서 각 로터의 제동 압력에 대한 토크 로드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스크 로터와 결합되는 부위에 볼트 구속 조건을 만들어 주게 되겠고요. 여기에 강체 회전 구속 설정을 만들어 줌으로써 디스크 로터를 강제로 회전하는 효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양쪽 면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고요. 회전 모멘트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구조 해석이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똑같은 해석을 카피를 해서 여기에 구조 해석과 열 팽창을 같이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조건에서 기존 해석 결과를 읽어 드리고 그 다음에 열팽창 해석만 새로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돌리게 되면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열전달에 의한 변형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폼 미세스 응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제동 토크가 주어졌을 때 폼 미세스 응력을 살펴보면은 볼트 홀 주위와 메인과 로터의 결합 부위에 응력 집중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베인들의 개수를 늘리게 되면은 응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CAD 프로덕트인 인벤터로 다시 돌아가서 인벤터 창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인의 개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5개인 베인을 30개로 늘렸고요. 똑같은 해석을 수행을 하여 결과를 확인하면은 기존에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훨씬 더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데스크 나스트라는
구조 문제와 열 전달 문제를 같이 풀 수도 있는 솔브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스타란 에디터 창을 이용한 선형 정적 해석을 하는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타란 에디터 창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메뉴바가 있고 여기서 나스타란 인풋 파일을 읽어드리거나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나스타란 인풋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타란 인풋 파일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편에 보시면은 해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스타란에 사용되는 명령어들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형상을 만들어주는 그리드, 그리고 메시, 그 다음에 요소, 엘리먼트 등에 대한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물성치에 대한 특성들도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에서는 구성되어 있는 해석 모델에 대해서 결과와 출력, 리절트 서머리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돌리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를 나타내고 해석이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해석 결과를 요약본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면서 또한 전체 해석 결과 파일을, 출력 파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석 결과 플롯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은 기존 나스트란과 완벽히 호환되는 프리포스트를 지원하고 나스트란 에디터 자체로서도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나스트란 신텍스와 동일한 신텍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기존 나스트란 사용자들이 손쉽게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을 통한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3D 프린터용 모터 제어축 설계에 필요한 설명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히팅 베드 및 익스트루더 열전달 해석 적용 소프트웨어, 모터 제어 설계 시 모터 진동 및 하중 분산 설계 툴, 3D 프린터 업계 응용 설계 사례. 제가 갖고 있는 3D 프린터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 사례를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으로 해본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히팅 베드 및 익스트루더에 대한 열전달 해석은 앞에서 보신 브레이크 디스크와 마찰제 간의 열전달 해석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쉽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터 제어 설계 시 모터 진동 및 하중 분산 설계도 오토데스크에서 나스트란에서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다이나믹 해석을 통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다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사 나스트란과의 차이점, 데이터 호환성, 컴포짓 해석 여부, 충돌 해석은 별도 솔브가 있어야 하는지요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스트란 신텍스는 나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신텍스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회사에서 상용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조금 더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데이터 호환성이라든지 솔버의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더 특이하게 그 솔버를 많이 개발했을 수는 있겠고요. 컴포짓 해석은 저희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은 미 해군과 항공기 업체들과의 다양한 컴포짓 재료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 특별한 머터리얼 프로퍼티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해석에 대해서는 익스플리시트 코드를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에는 익스플리시트 코드가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리리즈에 대해서는 익스플리시트 코드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타사 나스트란을 사용하는 유저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타사 나스트란의 경우 구입한 라이센스 종류별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 범위가 다른데요.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은 어떤지요?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은 나스트란 라이센스 하나에 모든 솔버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솔버 등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받거나 그 모듈별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솔버들에 대해서 하나의 라이센스 가격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께서는 인벤터리 재질을 받아들이느냐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벤터에 나스트란 인캐드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나스트란 인캐드 창에서 Import from CAD Material이라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CAD에서 만들어준 모든 그 머터리얼 프로퍼티를 나스트란 솔버로 나스트란으로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따로 물성치를 물론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그 CAD에서 인벤터에서 갖고 온 물성치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 관련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 오토데스크는 오토데스크 교육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 오토데스크 파트너사를 통해서 교육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고 CNG TV에서 확인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메시를 통한 해석은 값의 신뢰 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데 뭐 사실은 메시를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데모에서 보여드린 오토메시는 그 해석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유저가 필요할 경우에 특정 부위의 메시에 대해서 손으로 메시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 선택은 사용자들께서 편하신 대로 얼마든지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미케니컬과 몰드 플로에 대해와 이제 나스트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나스트란과 몰드 플로와의 물성 DB를 공유하나요? 해주셨습니다. 몰드 플로우에 아직까지 나스트란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 몰드 플로우와 물성 교환을 하기 위한 물성 라이브러리는 뭐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프로덕트에서 자동으로 공유는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메시 타입의 종류를 알고 싶으신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메시 타입은 나스트란이 갖고 있는 메시는 기본적으로 테트라 메시가 되겠습니다. 테트라 메시에 변형된 여러 가지 메시를 나스트란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의 최재현입니다. 잠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나스트란 솔버 자체는 그 테트라헤드론뿐만이 아니라 헥사메시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나스트란 인캐드에서는 오토메시만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헥사메시는 오토메시가 되지 않아서 그 사면체 요소만을 나스트란 인캐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스트란 현재 솔버를 사용해서 전문적인 프리포스트를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메케니컬 같은 경우에는 프리포스트에서 헥사메시와 테트라헤드론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솔버 자체는 헥사 메시와 테트라헤드론 둘 다, 그리고 여기에 미드 사이드 노드가 있는 엘리먼트까지 다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는 피라미드 엘리먼트까지 나스트란 솔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 솔버에 디펜던트하다기보다는 솔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리포스트에 디펜던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질문 중에 제가 좀 답변을 못 드린 질문이 또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CAD 파일 포맷이 아닌 FE 모델 포맷으로 임포트하여도 해석도 수행 가능한지요? 물론 가능합니다. CAD의 그 어소시에이티비티가 없을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솔버가 수행하는 그 모델 파일은 FE 모델이기 때문에 FE 모델 파일을 임포트하셔서 그대로 해석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나스트란 인캐드라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CAD에서 출발을 해서 해석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솔빙을 돌리는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트란 인캐드의 제품은 전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기보다는 내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에 나의 업무가 메인이지만 그때그때 해석적인 그 어떤 팩타들을 점검해 보고 싶은 디자이너들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E 모델을 임포트해서 해석을 하실 경우에 나스트란 인캐드에서는 바운다리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지오메트리 베이스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시뮬레이션 메케니컬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인벤트 버전도 몇부터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현재 2014 버전부터 2015 버전까지 가능하고요. 기존의 인벤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나스트란 인캐드는 애드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나스트란 인캐드만 구입을 하셔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인벤트에다가 설치를 하시면은 같이 공유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의 라이센스로 인벤트뿐만이 아니라 솔리드웍스의 라이센스도 같이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멀티캐드 환경을 가지고 계신 고객이라면 인벤터와 솔리드웍스 두 개를, 물론 한 시트를 사시면 동시 사용자는 당연히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동시 사용자가 아니라면 다른 환경, 솔리드웍스와 인벤터 환경에서 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데스크의 손민혁입니다. 지금까지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을 통한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세미나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